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뭐죠? 미세. 두 번째로 중금속. 그죠? 세 번째로 지금 플라스틱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미세 플라스틱은요. 자, 5mm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1차 플라스틱은 태생부터 만들기를 그렇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얘가 마모되면 더 잘게 되죠. 그걸 2차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 들어있을까요? 치약, 세안제, 세탁세제.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마모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이 양식장 부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친환경적인 걸 바꾼다는데 약간 가격이 비싼가 봐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이죠. 우리 고기 안 좋다 그래서 또 막 뭐 생선을 못 드시잖아요. 근데 생선 속에 지금 남해안에서 97%가 이런 어패류 중에서 발견이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굴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그림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사과나 뭐 당근이나 야채죠. 야채하고 과일이죠. 쌀, 곡물류 이런 데도 굉장히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 뭐죠? 우리 또 생수. 요새는 또 다른 거 피하려고 또 생수를 사 먹잖아요. 예,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생수를 지금 사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수 속에 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런 유명 대학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또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예, 사실 저도 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뭐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안 먹는 게 웰빙 아닐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어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어류를 이렇게 뭐 고기를 다듬을 때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아가미죠. 아가미 속에서 호흡을 좀 안 좋게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또 내장 속에 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아가미, 그 다음에 뭐 내장 없애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살 속에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또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양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 섭취하는 양이요 보통 한 2,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이. 근데 그거는 볼펜 한 자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카드 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빨리 빠져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일단 염증 같은 거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독성을 보시면 호흡은 물론이고 면역, 그 다음에 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염증이 증가하고 미생물조차도 파괴를 해서 우리 요새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뭐 마이크로바이옴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뭐 치매에 영향을 주고 모든 몸에 영향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활 중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또 좀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40개 중 26개에서 특히 치약이나 화장품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더라.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살구씨 같은 걸 많이 뭐 스크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어느 날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으면 여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구나. 조금 좀 쓰는 거를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만두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3,500개 들어있다는 거 보통 1리터 속에 28개인데 35,000개가 들어있대요. 자, 그럼 어떤 소금을 드시고 싶으세요? 맑고 깨끗한 거 드시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순수 소금은 어떻게 얻는지 세척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소금 사면 세척해서 먹어라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자, 이런 흙이라든지 이런 기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제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제 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를 숙성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바로 간수를 없앤다. 그래서 우리는 뭐 3년 숙성, 그러니까 3년 간수를 뺐어요. 뭐 10년 간수를 뺐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가스도 나가고 유해물질들이 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숙성 과정이라고 하고 얘를 좀 말렸다가 다시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이렇게 깨끗한 순도가 높은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애들이 있고요. 한 번 더 하는 애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용융소금이에요. 용융소금 아까 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열이 들어가서 우리 소금은 850도에서 녹아요. 그래가지고 1350도가 되면 기화가 된다 했거든요.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
그 천도가 가장 적당하다 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천도인데 어떤 제품에서는 뭐 850도에서 몇 시간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제품 선정하실 때 이제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하시면 미세 플라스틱부터 중금속, 뭐 간수, 가스에서 맨 마지막 보시면 마그네슘, CA는 칼슘이거든요. 칼륨, 이거 미네랄이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없어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바로 뭐냐면 NaCl만 있는 순수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0점 몇 프로짜리 소금도 사실은 있거든요. 순도가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 나트륨이 그 정도 들어있다는 게 순수한 나트륨. 그래서 용융소금 같은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만 순수하게 들어있다. 녹여서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크리스탈이죠, 완전히. 그래서 깔끔한 이런 소금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떤 소금을 먹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순물이나 중금속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없는 소금이 바로 우리 깨끗하고 우리가 이제 먹으면 좋겠죠. 모든 곳에서 그걸 먹으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도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면 외식하고 뭐 딴 소금 막 먹는데 그거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습관이 모여서 우리 자신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하나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실천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네? 이런 것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소금의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소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금 중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왜 그 소금을 또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은 선생님들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 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